여러분,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다가 내가 그린 그림이 마치 초등학생 낙서 같아서 속상했던 적 없으세요? 비싼 재료의 스케치북, 심지어 아이패드까지 장비는 다 사놨는데 마치 공식인 것처럼 방 한구석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근데 저도 가끔은 그림을 쉴 때가 있어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자책감만 들더라고요. 내가 끈기가 없나 싶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무작정 따라했던 그 독학 방식, 그 선입견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전혀 없이 진짜 내 손끝에서 예쁜 그림이 완성되는 비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독학하고 계신다면 구독은 꼭 해주세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만 골라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독학을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연습부터 하세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A4 용지 한 장을 직선으로 가득 채우고 또 다른 장은 곡선으로 채우고 원을 수백 개 그리는 연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은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는데 정작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고 사람 얼굴을 그리면 비율이 무너지고 건물을 그리면 투시가 틀립니다. 그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 연습을 아직 덜 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연습의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연습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 원하는 방향으로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 운동입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칭만 하루 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니스트도 손가락 연습만 몇 시간씩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음악도 그림도 모두 같습니다. 기초는 중요하지만 기초만 반복한다고 실력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 독학에서는 유독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을 많이 그리면 그림도 잘 그릴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제가 수강생분들을 피드백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자주 봅니다. 직선은 정말 깔끔합니다. 곡선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은 찌그러져 있고 얼굴을 그리면 눈과 코의 위치가 어색합니다. 손이 문제가 아니라 관찰이 문제였던 겁니다. 선을 아무리 잘 긋는다고 해서 형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를 보는 연습은 형태를 그려야 생깁니다. 도형을 관찰해야 하고 비례를 비교해야 하고 중심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 연습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 연습을 한 뒤 바로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직선을 배웠다면 육면체를 그리고 곡선을 배웠다면 구를 그리고 선을 실제 형태 안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부터 선은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선을 위한 선이 아니라 형태를 만들기 위한 선이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림 독학하시는 분들이 연습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연습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목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지 직선을 잘 긋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 하나를 긋더라도 왜 이 선을 긋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선이 형태를 설명하는 선인지, 중심축을 잡는 선인지, 입체감을 만드는 선인지, 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선 연습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림을 처음 배울 때도 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력이 빨리 늘었던 시기는 선만 반복했을 때가 아니라 선을 형태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아무리 잘 다뤄도 무엇을 만들지 모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서툰 선이라도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림은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 연습의 기준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치북을 선으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직선, 곡선을 적당히 연습한 뒤 바로 간단한 형태를 그려보세요. 그림은 선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잘 그립니다. 이 차이가 그림 독학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작정 따라 그리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작이 그림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요? 물론 모작은 좋은 연습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해하면서 따라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발견하면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선도 따라 긋고 명암도 따라 넣고 색도 따라 칠합니다. 완성하고 나면 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무 사진이나 놓고 혼자 그려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림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순서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교육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며 의도적 연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많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것을 수정하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만 반복하면 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꽃을 한 장 따라 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다른 꽃을 그리라고 하면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꽃을 그리는 방법을 외운 것이지 꽃의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을 외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잘 따라 그렸는데 다른 사람 얼굴은 전혀 못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형태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만 복사한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작을 100장 해도 내가 혼자 그릴 수 있는 그림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하는 이 질문 하나가 그림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같은 모작을 하더라도 배우는 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작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따라 그리는 모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작은 손을 움직이는 연습이 아니라 그림을 분석하는 연습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모작은 단순한 따라 그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독학을 오래 하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 없이 계속 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 연습도 무작정 따라 그리기도 결국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 사실 그림은 굉장히 정직한 취미입니다. 비례가 틀리면 형태가 무너지고, 명암이 틀리면 입체감이 사라지고, 원근이 틀리면 공간감이 어색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독학은 그 결과는 보이는데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그렸는데 왠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재주가 없나 보다. 근데 실제로는 손재주가 아니라 눈의 위치가 조금 높았거나 턱의 비율이 길었거나 중심축이 살짝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도 그 다음 그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어도 모릅니다. 계속 운전은 합니다.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열심히 갈수록 목적지에서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한마디만 해줘도 금방 길을 찾습니다. 그림도 똑같습니다. 피드백은 대신 그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한 가지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제가 수강생분들 그림을 피드백할 때도 한 번에 10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먼저 고칩니다. 중심축이 문제라면 중심축부터, 비례가 문제라면 비례부터, 명암이 문제라면 명암부터 한 가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혼자 오래 그린 사람보다 중간중간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기준으로 계속 그리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림 실력을 결정하는 것은 연습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수정했는지입니다. 선만 반복하고 생각 없이 따라 그리고 피드백 없이 계속 그리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림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면서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림 한 장을 더 그리는 것보다 내 그림에서 한 가지 문제를 찾고 그 한 가지를 고쳐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큰 실력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선만 반복하지 말고 생각 없이 따라 그리지 말고 혼자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도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하면 그림은 누구나 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그림이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림 취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